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문현웅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수가 무려 7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취업 준비생이 증가한 데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 과연 무엇이 수많은 청년들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지,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공무원 시험 대비학원이 모인 노량진 학원가는 등록 상담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면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등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노력하면 뚫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교생도 장수생도 노량진으로 모여들었다.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춘 게 상대적으로 전 더 없다 보니까.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올해 모두 6만 3,677명의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직 3만 7,985명, 지방직 2만 5,692명으로 지난해보다 11,972명이 늘어난 규모다. 마치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 탓에 일부 공시생들의 생활은 고3보다 치열하다. 깜깜한 새벽,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원생들. 노량진 학원가에선 거의 매일 자리 전쟁이 벌어진다. 오면 앞에 자리가 없어. 모니터를 보면은 그럴 거면 인강 듣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강의실 앞에 줄을 서서도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공시생들. 좌석 예약하는 게 있어서 다들 빨리 오는 거예요. 앞자리 다투려고. 간절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앞쪽에 앉지 않나 싶어요. 공시학원에선 매일 아침 8시 모의시험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수업과 자습이 이어지고 별점이 쌓이거나 진단서 없이 결석을 하면 바로 퇴출된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독서실에선 휴식은 100분에 한 번, 100분 만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시간에 맞췄다. 배 아파서 잠깐 나왔는데 지금 통제 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못 들어가서. 지난 4월 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4,95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0만 2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에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지난 2016년엔 9급 일반 행정직의 경쟁률이 무려 51대 1을 보였고 2017년엔 35.3대 1, 올해는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엔 순환 근무로 인해 본인의 거주 지역과 먼 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엔 지원한 지자체 내에서 근무할 수 있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역의 대학가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외무 분야의 공무원을 꿈꿔왔다는 유민지 씨도 공시생이다. 학원보다 인강을 듣는 편이었어서 집에서 강의를 듣고 혼자 그냥 공부하거나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집중이 안 되면 유튜브로 자기가 공부하는 방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영상 이렇게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끔 카페도 나오고. 주변에서 공시생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유민지 씨. 처음엔 막 시험은 아니다 해서 막 서울에 내려라 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을 한다고 하고 뭐 별 상관없는
뭐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전공을 가진 사람들도 다 공무원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본인이 꿈이 없을 때는 무슨 직업을 가지든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도전을 하는 건 본인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지역의 한 사립대학 경영학부 학생들. 같은 과에서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많지만 대부분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경영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저희는 대부분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또 막연한 그냥 나는 마케팅 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공무원을 많이 희망하고 공시생이 많은 나라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국가 발전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공무원을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친구는 제 경험상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사실 자기의 목적이,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을 준비하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굉장히 자신한테 실망하고 약간 패배의식도 생기고 해서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매해 25만여 명의 시험을 준비하지만 3%가량만 합격하는 말 그대로 바늘구멍인 공무원 시험. 공시생의 70%는 우울증 위험군으로 우울감도 일반인의 3배란 한 조사 결과는 청년 취업난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직장인은 9년여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결국 진로를 바꾼 경우.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가 2000년도라 그 전에 IMF가 얼마 전에 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직장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권유하셔서 시작을 했고요. 약간 패기도 있었고 이제 하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막상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저도 이제 될까?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저한테 이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가족들의 기대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데 공시족에서 벗어나 취업한 지금도 공무원에 대한 미래는 남아있다고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가 이렇게 바라던 뭐 그렇게 크게 안정적이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다니는 직장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공무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20대 대학생과 청년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공시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 일반적인 대학생 입장에서 사실 대기업 취업은 너무 어려운, 경쟁이 너무 심화된 상태고, 또 중소기업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또 이들이 지향하는 삶, 행복의 조건과는 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일반 지방이나 중위권 대학을 나온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위권 대학 출신들과는 공정하게 경쟁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고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교적 공정한 경쟁에서 합리적으로 나의 실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1월 공무원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박희준 교수. 학벌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생활 중에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지울 수 없는 과거가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또 얻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상위 순위에 늘 위치해 있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학벌이라든가 어떤 여타 경험이라든가를 떠나서 시험에만 합격하면 평생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최악의 취업난 속 취업 준비생들에게
평등한 경쟁과 고용 안정 등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공무원 시험. 하지만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대학 졸업생들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공공의 영역도 더 확장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공무원들,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을 하고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좋은 대학 가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시 중심으로다가 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좋은 대학만 가면 성공한 거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지방대학에 가면은 마치 이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사회 분위기. 또 대학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또 이제 취업 하는 거예요. 지역의 한 대학에서 모델링 강의를 하는 강신철 교수.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치관 확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모델링 이론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델이라고 하는 그 남에게 그 모범이 될 만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면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일자리 문제, 그래서 공무원 쏠림 현상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인생의 가치를 느낄까? 이게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모든 교육에. 강 교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꿈을 꾸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보다 어릴 때는 공무원이 꿈이었어. 거기서 문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역사를 배웠으니까 과목들이 다 문과 과목이고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고 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게 과연 진짜 내 길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IT라는 그 해답을 찾았죠. 너무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군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재능이란 게 있잖아요. 어느 곳이든 자신의 재능을 좀 더 찾아보고 자기가 했을 때 즐겁고 공부를 하는 게 싫지 않은 그런 쪽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태병권 씨. 서점을 운영한 지 이제 6개월째다.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했는데 이제 책도 좋아했기 때문에 서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있었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은 여느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직장을 다녔었는데 직장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꾸려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게 계속 있었거든요. 서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결국 태병권 씨의 확고한 신념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최대한 부모님의 언어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이걸 해야지 행복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생계 유지만 좀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지하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는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고. 아름아름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서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태병권 씨는 다른 청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런 탐색 과정이 되게 생략된 채 정부가 어떤 그냥 끌고 가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부가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집중을 해야지 어떻게 다 떠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꿈꾸던 일을 직업으로 만든 청년.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태병권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부러워하거나 또 어떤 이는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속담이 떠올랐는데요.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 17년 만에 닥친 최악의 고용 절벽.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지 점검해 봤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카페. 만 15세에서 39세까지 모든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2016년 5월에 문을 연 1호 카페를 시작으로 청년 밀집 지역 100여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일자리 카페에서는 스터디룸을 비롯해 최신 구인 정보와 취업 상담, 직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무료다. 청년 실업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고 또 이 청년에 대한 그 투자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청년들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미스매칭 문제라든지 그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그 공간, 이런 스터디라든지 서로 이 같이 여러 가지 취업 상담이나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등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지역별로 확충을 하고 있고, 공공시설과 함께 스터디 카페나 어학원 같은 민간 시설에도 마련돼 있는 서울시 일자리 카페의 스터디룸.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카페 78곳의 이용자 수를 집계한 결과 3만 5천 명이 넘었고 그중 대부분이 스터디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카페 전문 상담사에게 진로와 직무, 이력서 작성법 등 상담을 받은 이용자도 1,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제 보면은 그 취업 상담 서비스라는 곳이 그래도 또 찾아보면 또 꽤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곳에 안 갑니다, 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좀 왠지 꺼려지고 뭐 일종의 낙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데 본인들이 평소에 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자리 카페 만들어졌거든요.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인별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차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카페. 지난해 대전의 대학교 주변에도 5개소의 일자리 카페 꿈터가 문을 열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340여 명이 꿈터에서 취업 상담을 받았고 그중 40여 명이 취업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청년 일자리엔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업자 수는 월 평균 118만여 명.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15만 명을 넘겼고 특히 20대 청년 장기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이들의 규모도 최고 수준. 올해 1분기 구직 단념자 수는 52만여 명으로 향후 3, 4년이 청년 고용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기업에서 그 청년을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 그 1인당 900만 원을 그 주는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고요. 또 청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소득세 연 5년간을 면제해주고 또 전월세 그 보증금 3,5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월 10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그 직무를 체험하는
대전드림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그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면 그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는 총 6,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 분야 55개 시책을 추진 중으로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했다. 청년 혁신 프로젝트라 해서 내 손을 잡아라는 사업이 있는데 먼저 우리 청년들하고 기업주하고 스킨십하는 과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도 하고 기업 설명도 하고 해서 뭔가 그 기업의 청년들을 소개하고 또 청년들은 기업이 알고 CEO도 청년들을 알고 하는 그런 스킨십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기업 탐방을 시킵니다. 정부가 올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6,515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같은 속도로 연말까지 채용할 경우 올해 공공기관 창출 일자리는 26,060개. 목표 달성을 하려면 1분기에만 25%인 7,000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23%의 목표 달성에 그친 것이다.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추진 목표치는 28,000명.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공영역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있는데 사실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청년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일자리 비중을 너무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우리 산업 전반의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젊은 인재들이 또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게 될 이 곳들에 제대로 일자리가 청년 인재들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 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일 많은 지잡다 학생들이 대기업으로 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NCS 기반 채용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많이 있죠.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일자리 대책은 뭔가를 금액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전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서 올해 내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측면도 물론 이제 단기 부양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구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반적인 기업들의 어떤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 또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서로의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좀 유효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먼저 최저임금 등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고 청년들은 정부 지원을 늘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나이대 친구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박봉이고 일은 대기업보다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내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일 모든 일을 다 통달해서 해야 한다던가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매년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7년에 최초로 이들이 원하는 직업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초로 연봉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를 제치고 근무 유연성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뭐 저녁이 보장되고 주말에 좀 쉴 수 있고 또 자기 개발이 좀 더 폭넓게 지원되고 직무 이동이나 경험에 대한 선택권이 좀 더 존중받는 그런 또 문화, 기업 문화나 근무 분위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대전시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현재 그 기업에서는 최소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권을 가고 대기업을 가기를 더 희망하다 보니까 일자리 매칭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선도 보고 뭐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가는 것처럼 이 취업이라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또 CEO도 청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기업에서 가면 내가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복지를 받고 이 기업에 내가 가서 투자할 만한 내가 가서 일을 할 만한 뭔가 가치가 있는가를 또 청년은 따질 것이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미스매칭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강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이런 기업에서 근무해도 괜찮다. 어떤 이제 일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놀무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대기업이나 뭐 어떤 공무원 시험만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모델화 시켜서 계속 그쪽에 몰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도 있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 현장에서는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그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정말 1차원적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일자리 넓혀준다고 해서 그게 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꿈에 대해서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그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지금의 대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도 너무나 그냥 현재의 그 입시 시스템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실제 취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난 IMF 이후로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대부분은 그냥 취업을 위한 취준생 양성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좀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플랜을 자기가 좀 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단 저학년 때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자기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 뭔지를 이렇게 계속 가이드 해줘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 이제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굴레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사기업을 많이 가지 않게 된 이유는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사기업은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든 그만두어야 하거나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이념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지만 돈보다 사람을 두고 우선시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기성세대와 저희 젊은 세대의 공감을 좀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내가 적용시킬 수 있을지 정말 심도 있게 자기 고민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꿈을 갖고 그 꿈에서 매진하는 게 저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왜 이런가에 대한 탓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내일 모레죠. 5월 19일엔 올해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이 전국 36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을 앞둔 공시생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공무원 시험 열풍 속에는 직업의 안정과 시험의 공정함을 바라는 이 시대 청년들의 소망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편견 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 기성세대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각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